안녕하세요. 상상입니다. 명절 연휴 잘들 보내셨는지요? 긴 연휴였습니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뉴스 기사를 하나 읽어 드릴 건데요. 아파트 거래량보다는 빌라 거래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 13개월 동안 아파트보다는 빌라 거래량이 많았다. 이런 뉴스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도 강서구가 빌라 거래량이 서울 자치구 중에서 세 번째로 거래량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지 않았던 빌라 거래가 많겠냐는 의구심들이 사실 있었는데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다들 빌라를 매수하셨고, 실거주 하시는 분들을 또한 민간 재개발 관련해서 또 후보 예정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곳들은 꾸준하게 빌라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현재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참고로 뉴스를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을 보면 올해도 빌라 아파트 매매 우위 계속, 싸고 규제 덜한 빌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난달 서울 빌라 거래량 아파트의 2.7배, 13개월 연속 매매 거래량 우위, 거래 비중 역대 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형적인 서울 빌라 이렇게 사진이 있는데요. 빌라촌 모습입니다. 한번 볼게요. 뉴스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서울 주택 매매 시장에서 빌라, 이거는 다세대 연립 매매량이 아파트보다 많은 현상이 새해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거예요. 네,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빌라 매매 계약일 기준 1447건이다. 이 기간 아파트 매매는 537건. 그러니까 아파트 매매가 537건인데 비해서 빌라는 1447건. 그러니까 약 2.7배가 빌라 거래량이 많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빌라의 경우 통상 거래가 아파트보다 빈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정확한 시세 산정이 어렵고, 또한 가격 또한 잘 오르지 않는다는 인식 때문에 아파트보다 수요가 적었다. 때문에 2020년 해도 빌라 매매량은 아파트의 절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랬었죠. 아무래도 빌라는 아파트보다 공개된 정보 이런 것들이 계계별로, 주택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정보량이 부족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거래량이 좀 많았었는데 지난해에는 그렇지는 않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파트 매매 우위 현상은 지난해 1월부터 반전됐다. 이렇게 아파트 매매는 장기간 가격 급등으로 인한 피로감, 대출 규제, 금리 인상 등 악재가 겹치면서 크게 위축이 되었다. 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빌라의 경우 절대적인 매매 거래량 자체는 줄었지만 아파트보다 타격이 적어서 거래 비중에서 우위를 점하는 모습이다. 네, 이렇게 해서 빌라 거래량을 이렇게 좀 보여줬네요. 네, 계속 볼까요? 구별로 보면은 양천구가 78.3, 송파가 77.2, 강서구 74.5. 요게 중요하죠. 여기 강서. 네. 강서가 빌라 거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공공후보지 3080 이런 뉴스들이 많이 떴고, 심리적으로 청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담 때문에 사실 거래를 일으키기가 조금 부담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공공재개발이나 민간재개발 이루어지는 부분을 보면은 서울 시내에서는 이제 재개발 시장이 완전히 그 틀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후보지로 확정된 곳은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 이른바 후보 예정지들,
그런 지역에서는 거래량이 실거주 위주. 뭐 2주택자는 뭐 그렇게 투자를 하시지는 않고, 다만 이제 자녀분들 자금은 조금 있으시고 자녀분들 명의로 이렇게 빌라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다 후보 예정지가 많잖아요. 지금 뭐 3080으로 해서 저기 이사대책, 그리고 화곡 이동, 등서초등학교 일대, 뭐 몇 군데 되죠.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렇게 되는 곳 몇 군데를 후보지로 확정된 곳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빌라 거래량이 꾸준히 있습니다. 서울시의 전역이 다 지금 주민 동의를 받고 있으면서 이렇게 민간 재개발 또는 뭐 공공 재개발도 노려볼 수 있는 지역은 그렇게 공공 재개발로도 가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빌라 매매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를 무조건 사면 청산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질 못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실거주 위주나,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은 강서구 같은 경우, 화곡동 같은 경우에 화곡 이동 후보지로 확정된 곳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필요하시면은 뭐 투자가 됐든 또 자녀 명의로 이렇게 좀 자녀들을 사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별 무리 없이 매수를 하셔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화곡역하고 대장 홍대선 지나는 강서구청 역 후보지 예정지, 그리고 가양역으로 올라가는 이 노선 인근에 있는 빌라들, 여기에 대해서는 꾸준히 매수 문의도 많고 실제 매매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화곡동 강서구 분위기는 이렇다, 오늘 말씀드립니다. 자, 빌라의 매매량 우위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영향으로 큰 것으로 보인다. 그렇죠?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12억 5,900이네요. 빌라의 3분의 1 수준인 빌라는 3억 4,500. 예, 요 정도예요. 그리고 강서구에서 지금 빌라 매매 가격이 형성되는 거 보면은 평균 2억대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억대에서 3억대, 그 선에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화곡동, 화곡본동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신규 취급되는 대출은 총 대출액이 2억을 초과하는 경우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고가 주택 경우 접근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니까 대출액이 신규 대출 2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DSR이 적용되기 때문에 대출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시가 9억을 넘지 않는 빌라의 경우, 9억을 넘지 않는 빌라의 경우 아파트와 달리 무주택자가 매수하면 별도의 전세자금 대출도 받을 수 있다. 네, 핵심은 요건데요. 9억을 넘지 않는 빌라의 경우 주택이 없으신 분, 아까 말씀드렸던 자녀분들 있잖아요. 무주택자들, 그러니까 세대 분리가 된 자녀분들은 9억 이하의 빌라를 매수할 경우에는 전세 자금 대출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대학원 경영교수 박합수, 이분은 자기 자본인 구매력과 타인 자본인 대출이 한계에 봉착한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아파트 대신 빌라로 눈을 돌리는 것이라며, 민간 재개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빌라 가격이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것도 빌라 매매량이 아파트 매매량을 추월하는 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설명을 했다. 이겁니다. 이거 중요한 부분인데요. 한번 볼까요? 자, 자기 자본인 구매력과 타인 자본인 대출이 한계에 봉착한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아파트 대신 빌라로 눈을 돌리는 것인데, 자, 서울 경우 민간 공공 재개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것도 빌라 매매량이 아파트 매매량을 추월하는 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요거죠.
실질적으로 민간 공공재개발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서 요건데요. 이제 서울에는 민간이 됐던 공공이 됐던 재개발 시장이 되었다. 그래, 후보 예정지에 대해서는 요 말씀드렸던 무주택자 되시는 분들은 투자가 되었던 실거주가 되었던 지금 타이밍이 되지 않겠느냐. 매수처도 이런 뉴스가 있어서 강서구가 여기 보면은 구별로 보면 세 번째잖아요. 양천구, 송파구, 강서구. 빌라 거래량이 강서구가 지난해 올 1월까지 서울 시내 세 번째로 많았다. 빌라 거래량이. 참고로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같이 여러분들과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인데 항상 건강 부자 되시고요.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